이번엔 비열과 열팽창이에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까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한다 그랬죠? 자, 이때 온도가 다른 두 물질 사이에서 이동한 열의 양, 그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열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다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열량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어요. 반대로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어요. 둘의 양은 같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럼 같은 용기에 물을 넣어 각각 다른 조건으로 가열하였더니, 자, 1kg의 물에 1도를 높이는데 열을 가했더니 1kcal를 줬어요. 그렇다면 2도 높이려면, 자, 온도 변화가 2배로 높아지면 가해진 열의 양도 몇 배로 높아져요? 2배로 높아져요. 근데 1kg이 아니라 2kg으로 물의 양이 2배가 됐어요. 물의 양이 2배가 됐을 때요, 온도가 똑같이 1도 높이는데 얘는 1kcal면 되지만 얘는 2kcal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나와 다를 비교하면 2kcal로 똑같은 열을 줬는데 질량이 큰 게 온도 변화가 작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자, 이걸 이제 표로 이제 그래프로 이제 서술로 얘기한 거야. 가나를 비교합시다. 질량이 같습니다. 근데 열량이 크면요, 온도 변화가 커요. 즉 온도 변화는 열량과 비례 관계예요. 다와 다를 비교합시다. 다와 다를 비교하면 온도 변화가 같을 때 1도라는 온도 변화가 똑같죠. 질량이 클수록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량과 질량은 비례 관계예요. 근데 나와 다를 비교하면은요, 열량은 똑같죠. 똑같은 열량을 줬을 때 질량이 큰 애가 온도 변화가 작다. 즉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얼마만큼의 열이 필요하느냐? 여기 보시면 물을 1kg을 1도 높이는데 1kcal 필요해요. 즉 이렇게 단위 질량당 단위 온도 1kg당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물질마다 이게 달라. 그걸 우리는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열. 그러니까 비열이라고 하는 건 별표 꼭 좀 쳐주세요. 물질 1kg을 온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인데 물의 비열은 1이에요. 물의 비열은 1이야. 1kg 1도 높이는데 1kcal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비열은요, 물질마다 다른 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물은 1이고요. 철은 0.11. 비열이 작죠. 그 다음, 콩기름, 얼음, 에탄올, 콘크리트와 같이 이런 애들의 비열이 각각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비열은 물질마다 다른 물질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1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철 볼까? 철은요, 1도 높이는데 1kg을 1도 높이는데 0.11kcal만 주면 되지만 물은 1kg을 1도 높이는데 1kcal를 줘야 돼요. 즉 비열이 작은 애는 온도를 높이는데 적은 양만 주면 돼요. 열을. 근데 비열이 큰 애는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을 줘야 돼요. 오케이? 비열이 크면은 그래서 온도가 잘 변하지가 않아요. 물은 비열이 큰 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열량은요, 비열은요,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물 1kg을 1도씩 높이는데
1kcal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물 10kg을 1도씨 높이는 데는 몇 kcal 필요할까요? 그렇죠. 10kcal 필요하겠죠. 됐죠? 그럼 물 10kg을 2도씨 높이는 데는 몇 kcal 필요해요? 뭐야, 어려운 문제야? 야, 여기 1도에서 2도로 높아졌어. 온도가 2배 커지면 가해 두는 열의 양도 2배 커져야지. 그러니까 20kcal 필요하겠죠. 알겠죠? 자, 이게 뭐예요? 질량이고요. 이게 뭐예요? 온도 변화고요. 이건 뭐예요? 가해준 열량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X라는 물질이 있어요. X라는 물질 내가 20kg을 갖고 왔어요. 근데 얘를 2도씨 높이는 열을 가해줬어. 얼마만큼 가해줬느냐? 아까 요만큼의 열을 가해줬어. 즉 20kcal를 가해줬어. X라는 물질 20kg을 2도씨 올리는데 20kcal의 열을 가해준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야. 자, 그러면 얘 20kg을 1도만 높이려고 그래. 그럼 몇 kcal 필요하겠니? 그렇죠. 10kcal 필요하겠죠? 그럼 얘 1kg을 1도만 높이려고 그러면요. 20분의 1로 줄니까 열량도 2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0.5kcal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 이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요거 1kg을 1도씨 높인데 필요한 열량 이게 뭐라고? 비열이라고. 알겠어? 그렇다면 야 봐라. 비열을 지금 어떻게 구했니? 비열이랑 자 열량 얼마야? 20이었죠? 열량을 뭘로 나눴어요? 20으로 나눴지? 킬로그램으로. 질량으로 나눠주고 또 뭐로 나눴어? 2로 나눴지? 온도 변화로 나눠준 거야. 이해돼?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주면 그게 비열 값이 돼요. 비열 단위 보세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되죠. 가로치고. 그러니까 킬로칼로리는 열량 단위, 질량은 킬로그램, 도씨는 온도 그대로죠. 킬로칼로리를 킬로그램과 도씨로 나눴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열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줍니다라는 그게 비열 구하는 식이에요. 이거 별표 꼭 좀 쳐주세요. 그럼 이제 열량 구하는 식 알 수 있죠? 열량은 질량과 온도 변화 넘어가면 곱하기 되죠?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정말 중요해요. 뒤에 이제 계산 문제들 나오면 요것들 이용해서 풀어야 돼. Q는 CM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열량은 Q, 비열은 C, 질량은 M, 온도 변화는 T로 돼요. 자, 그래서 Q는 CMT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뭐 열량 구하는 식을 하나 알고 있던 비열 구하는 식을 하나 알고 있던 어차피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좋아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같은 질량이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온도 변화가 비열이 클수록 작아요. 자, 온도 변화는요. 비열이 클수록 작아요. 왜 그래요? 비열이 클수록 작은 이유는 뭐예요? 1도 높이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장 온도 변화가 작아요.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납이 온도 변화가 제일 커요. 납이 제일 많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똑같은 열을 가해주면. 질량이 같은데 같은 온도만큼 올릴 때. 그러니까 요번엔 똑같은 온도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은요. 똑같은 온도까지 올리면 물이 가장 많은 열을 먹겠죠. 왜? 얘가 비열이 가장 크니까. 1도 올리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니까. 알겠죠? 자, 비열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요거 해류풍은 뭐 나중에 중3 가서도 또 배워요. 자, 보시면 물의 비열이 다른 물질에 비해 매우 커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해안 지역에요. 해안 지역에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불어요.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육풍은 땅에서 불어나가는 바람. 자, 이거 보세요. 낮이야. 우리 여름이잖아, 이제.
해수욕장 가지. 해수욕장 한낮에 모래밭을 발을 디디면 굉장히 뜨겁잖아. 하지만 물에 들어가면 차져. 근데 얘네들은 태양으로부터 낮 동안에 받은 열의 양이 어떻겠니? 똑같죠. 똑같은 열을 받았는데 모래는 온도가 높아. 물은 온도가 낮아. 그 온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비열 차이.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반면 육지는 온도가 비열이 작으니까 조금만 열을 가해줘도 온도가 툭툭툭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낮에는 육지가 더 따뜻해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요. 바다 쪽에 온도가 낮으니까 차가워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쪽으로 바람이 가는 거죠. 바다에서 육지로 오는 바람, 바로 해풍이 되는 거예요. 위에 바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바닥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밤이 되면 어떻게 돼? 육지가 빨리 식어버려. 비열이 작은 애는 빨리 올라가지만 빨리 식어요. 그래서 온도가 더 낮아. 그래서 하강기류. 여긴 천천히 식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한 애 상승기류.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가니까 육풍. 알겠죠? 알겠니?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작다. 해안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교차가 적어요. 온도 변화가 적다는 얘기야.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사람의 체온은 유지된다. 왜요? 사람의 64% 이상이 바로 뭐예요? 물이죠. 그래서 물이니까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얘기야. 여기 방금 얘기한 낮에는 모래가 뜨겁고 밤에는 바다 모래가 차갑다. 자, 물을 냉각수로 사용해요. 그것도 역시 비열 때문에 그렇고 열 용량이 비열이 커서 그렇고요. 찜질팩 안에 물을 집어넣어서 써요. 비열이 큰 뚝배기는 뜨거운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음식. 우리 뚝배기 같은 경우에 뜨거운 거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잖아. 그죠? 근데 냄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식죠?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빨리 끓지만 빨리 식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 있니?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를 한번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자. 143쪽을 일단 풀어보시고요. 143쪽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로 들어갑시다. 자, 1번에 OX, OX 2번에 가나 3번에 40kcal 4번에 0.4kcal per kg 도시 0.4 5번에 모래 6번에 XXXO 자, 틀린 거 뭐 있어? 또, 뭐 틀렸어? 3번? 1번에 1번? 질량 1번에 1번? 2번? 그냥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열용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열은요, 정의가 어떤 물질 1k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오케이? 1kg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 또요. 또 질문. 없어? 오케이. 자, 바로 다음 거 갈래요? 열팽창으로 가봅시다. 자, 열팽창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물질이 열받으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얘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부피나 길이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열을 가했을 때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열팽창이라고 하는데 원인! 가해준 열이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온도 변화가 크면 당연히 열팽창이 큰 거고요. 자, 상태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데 당연히 기체일 때가 제일 크죠. 왜냐면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니까. 액체 그 다음 고체가 제일 열팽창 정도가 작아요. 자, 이래서 열팽창 정도는 고체에서 제일 작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 기체 오른쪽에 써있죠? 샤를의 법칙 배웠었어요. 기체일 때는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피 정도가 똑같아요. 기체들끼리. 그런데 고체나 액체일 때는 물질마다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 고체나 액체는 물질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기체는요. 물질에 관계없이 1도 올라가는데 1도 높이는데 부피가 273분의 1씩 올라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고체의 열팽창부터 볼게요. 그 다음에 액체의 열팽창 볼 건데 고체의 열팽창에 바이메탈 별표 꽝. 자, 고체가 열받아서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열팽창, 고체 열팽창이라고 하는데 바이메탈이 굉장히 잘 나와.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놈인데 위에는 열팽창이 작은 거, 밑에는 열팽창이 큰 걸 해놨어. 가열을 했네. 그럼 누가 더 길어지겠니? 열팽창이 큰 애가 더 길어지겠지. 얘는 조금 길어지겠지. 근데 얘 붙어 있잖아. 그래서 짧은 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가열했을 때 열팽창이 작은 쪽으로 휘어져요. 길이가 짧은 쪽으로 휘어져요. 알겠죠? 이거 요렇게 써요. 전기다림이 보면 왜 일정한 온도를 계속 맞춰놓잖아. 그지? 저온, 중온, 고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온이면은요, 뭐 이렇게 온도가 회로 연결돼가지고 막 뜨거워졌어. 뜨거워지면은 얘가 온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그럼 여긴 열팽창이 작은 애, 여긴 열팽창이 큰 애를 붙였겠네. 가열됐을 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냉각되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온도가 됐을 때 휘어지면은요, 여기 떨어져서 더 이상 전류가 안 흘리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냉각되면 다시 붙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일정 온도를 계속 맞춰주는 거죠. 고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점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럼 더 오래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 화재 경보기도 그래요. 뜨거워졌어. 불났어. 그럼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 근데 뜨거워지면 여기 화재 경보기 이 바이메탈이 휘어져요. 그럼 여기는 열팽창이 큰 거, 여기는 열팽창이 작은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요. 가열됐을 때. 그러면 붙으면 어떻게 전류가 흘러? 띠리릭 하면서 종이 쳐지는 거죠. 그러다 냉각되면요,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이메탈입니다. 알겠죠? 자, 옆에 보시면 바이메탈 냉각시킬 경우라고 되어 나와 있는데, 냉각을 시킬 때는 열팽창이 큰 애가 더 많이 줄어들어요. 가열할 때는 열팽창이 큰 애가 많이 늘어나지만, 냉각하게 되면 열팽창이 큰 애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줄어드는 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냉각하게 되면 열팽창 큰 쪽으로 휘어지게 돼요. 이때는. 알겠죠? 자, 고체의 열팽창과 일상생활 보시면 철근과 시멘트. 자, 우리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시멘트 안에 철근 박아 놓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시멘트도 그렇고 철근도 그렇고요. 뜨거워지면 열팽창이에요. 근데 이 둘의 열팽창 정도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 금이 생기겠죠? 근데 얘네들은 다행히도 열팽창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건물에 큰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얘 둘을 쓰고요. 우리 뚜껑 잘 안 열리는 병뚜껑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뜨거운 물을 틀어가지고 병뚜껑만 가열하는 거죠. 그럼 병뚜껑이 어떻게 돼? 열받으면 가열돼서 팽창하는 거죠. 그래서 커져가지고 열릴 수 있는 거. 다리 가다 보면 이렇게 덜컹덜컹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 선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기차 가다 보면, 전철 가다 보면 중간에 덜컹거리는 부분이 있잖아. 그게 선로가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중간중간 틈이 있어요. 왜 그래? 여름 되면 뜨거워져. 그럼 얘네들도 다 고체니까 팽창한단 말이야. 그럼 그 팽창되는 정도를 생각해서 휘어지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철로도 마찬가지고. 자, 가스관도 보면 이렇게 중간에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열팽창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 만약에 일자로 쫙 돼 있었을 거야. 자, 뜨거워져가지고 팽창했어. 그럼 가스관 휘어져. 그러면서 구부러지면서 어떻게 돼? 가스가 셀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미리 구부러뜨려 놔가지고 팽창 정도 정도에 의해서 이 사고를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 옆에 고체 열팽창 사례. 여름에 전기줄 축 늘어졌다가 겨울에 팽팽해지는 거. 이것도 역시 여름에 전기줄이 열팽창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유리컵이 깨져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있던 유리컵 꺼내가지고 거기다 뜨거운 물 확 부어봐. 그럼 쫙 깨져. 왜? 안쪽과 바깥쪽에 팽창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쪽에 갑자기 뜨거운 물 닿으면 안쪽이 확 하고 늘어나면서 팽창해가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에펠탑 보면은요, 여름이 더 높아요. 뜨거우니까. 팽창해서. 자, 충치 치료할 때 우리 뭐 써? 금리빨 쓰기도 하고, 아말가민이 뭐 이런 것들 막 쓰잖아요. 레진이니 뭐 이런 것들. 그게 전부 다 우리 치아도 뜨거운 거 먹었다가 차가운 거 먹었다가 하면은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거든. 그 팽창 정도와 비슷한 애를 써야 돼. 그쵸? 자, 비슷한 애를 쓰는 거고요. 자, 다음 이제 옆에 액체 열팽창 보자. 액체 열팽창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애가 온도계야. 그 수온 온도계니 알코올 온도계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걔네들이 뜨거워지면 열 팽창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도계 속에 액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여 눈금이 올라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수축하여 눈금이 내려가는 걸 이용하는 게 온도계예요. 자, 음료수병 같은 경우에도 꽉 채워놓지 않죠. 항상 위에가 비어있어요. 그게 열팽창으로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옆에 거 한번 해볼까요? 145쪽까지 풀어보도록 하자. 오케이, 채점해보자. 7번에 온도, 운동, 거리, 부피. 8번에 A쪽이 크죠? 2번도 A가 크고 3번은 C가 커요. 그래서 팽창 정도는 A, C, B. 자, 9번에는 OX, OX, 10번에도 OX, OX. 혹시 여기서 설명님? 뭐, 없어? 다음. 자, 넘어가서 이제 거기 질량이 같은 두 물체의 비열 비교되어 있는데 비커 두 개의 물과 식용유를 넣었어요. 물과 식용유 넣고서는요 가열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온도 올라가는 거와 식용유 온도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해보면요 누가 비열이 크다는 얘기니? 비열이 큰 게 누구겠어?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애가 비열이 큰 거야?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애가 비열이 큰 거야? 비열이 큰 애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왜? 같은 양이었잖아, 같은 양. 그럼 같은 양에다 가열을 했을 때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비열이 크다라는 거죠. 물의 비열이 그래서 신경보다 큰 거예요. 같은 질량의 물체를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비열이 큰 거예요.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비열이 큰 건. 자, 다음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자, 비열이 클수록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비열이 클수록 많은 열을 가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우리 옆에 고체와 액체 열팽창부터 먼저 좀 할게. 자, 고체, 액체 열팽창에 대한 실험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길이가 같은 철구리 알루미늄 막대를 이렇게 실험 장치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중간 가열하는 거 보이죠? 가열하면 고체, 액체, 철구리 알루미늄이 팽창하겠죠? 근데 팽창을 많이 하는 애가 누구냐라는 거지. 그 밀어요. 여기 지금 바늘을 똑같은 위치에 있다가 바늘을 밀어버리는 거야. 그 많이 민 애가 많이 늘어난 거겠죠. 그랬더니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밀렸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제일 팽창 정도가 크다라는 그 얘기야. 액체 열팽창 보시게 되면은요, 에탄올과 물을 넣고서는요, 여기 뜨거운 물 있는 데다가 딱 칸이 갖다 놓으면 나중 높이를 보게 되면 에탄올이 더 높아요. 그럼 에탄올의 열팽창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자, 고체는 액체나 열받으면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죠. 열팽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억의 열팽창. 고체는 알루미늄, 구리, 철순이고 그 다음 액체는 에탄올이 더 크다라는 거죠. 부등호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잠깐. 자, 여기가 이제 그 비열 구하는 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한번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자. A와 B가 같은 물질일 경우, 같은 물질이라면은요, 여기 지금 그래프 보세요. A, B가 이렇게 있는데, A는 온도 변화가 크고요, B는 온도 변화가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A, B가 같은 물질이래요. 그 얘기는 뭐야? 같은 물질이면 비열이 같다는 뜻이죠. 자,
자, 열량 똑같고 비열 같은데 그럼 뭐에 의해서 온도 변화가 나타나느냐? 온도 변화가 질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B의 질량이 더 크구나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그런데 A, B 질량이 같다면 자 질량이 똑같아. 그 얘기는 온도 변화는 똑같은 열을 가했는데 질량이 똑같아. 그 얘기는 뭐야? 다른 물질이란 얘기죠. 온도 변화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비열과 온도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비열이 큰 애가 온도 변화가 작은 거죠. 그래서 A가 비열이 커요. B가 비열이 커요 라는 얘기죠. B가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A가 비열이 작아요 라는 그런 얘기예요. 온도 변화가 큰 게 비열이 작은 거. 됐니? 자, 밑에 한번 문제 좀 한번 해보자. 유제 1번부터 유제 4번까지를 먼저 좀 해주세요. 자, 1번에 C죠, C. C 나왔니? 2번에 3번. 자, 3번에 C죠. 4번에 1번. 틀렸어. 자, 4번 보자. 4번에요. 질량이 같은 물질이라 그랬죠. 근데 같은 열을 가했어요. A하고 B는요, 질량이 같은데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다른 물질이라는 얘기고, A의 비열이 더 작은 거죠. 왜요? 온도 변화가 크니까요. 자, 그 다음,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 10도 되는 거 보세요. 보이니, 여기? 자, A는 10도가 될 때, 여기 온도면 10도가 되는데, B는 10도가 될 때, 여기 온도가 돼야 되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A가 더 빨리 10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열량은 A가 B보다 많다 그랬는데 A의 비율이 작잖아요. 열량은 A가 더 적은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B의 온도 변화가 A의 온도 변화보다 B의 온도 변화가 더 작죠. 오케이? 좋아요. 일단은 우리 7번까지 먼저 좀 풀어줄래? 149쪽에 7번까지 먼저 좀 풀어주자. 거기 풀이 먼저 하자. 내신 쑥쑥 다 풀어주세요. 자, 보자. 1번에 4번, 2번에 3번, 5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1번, 7번에 5번. 틀린 거 빨리 얘기해줘. 3번 좀 보자. 자, 3번부터 할게. 3번에 온도가 7도인 액체 5kg을 10kcal 열을 가했더니 32도가 됐습니다. 액체의 비열은 온도 변화가 몇 도예요? 온도 변화 25도. 자, 7도에서 32도 됐으니까 온도 변화가 25도야. 그럼 비열 구하는 식이 뭐였니? 비열은 열량 10kcal를 질량 5kg과 그 다음에 25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게 식이야. 오케이? 32 빼기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열은 열량,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오케이? 요거 계산하시면은 3번 나올 거야. 됐어? 식 써줘. 또 6번.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비열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얘네들 질량이 똑같네. 근데 온도 변화가 B가 더 크죠. 온도 변화가 큰 거는 질량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온도 변화가 큰 거는 비열이 큰 거야, 작은 거야? 비열이 작은 애죠.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하면 비열은 B가 더 작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온도 변화가 똑같은 거 보이니, 요거? 그죠? 온도 변화 똑같은데 얘가 질량이 더 크죠? B하고 C를 비교했어. 자, 근데 B하고 C를 비교했는데 B의 질량이 작아. C의 질량이 커. 온도 변화는 똑같아. 그럼 질량이 큰 것과 질량이 작은 것 둘 중에 누가 더 비열이 클까라는 거죠. 오케이? 자,
만약에 같은 질량이라면 요거 반만 있다고 쳐봐. 100만 있다고 치면 온도는 변화는 이거의 2분의 1로 줄겠지. 그럼 자, 비열이 자, 비열이 그래서 C가 제일 작고 그다음 B, 그다음 A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질량이 C가 더 크죠. 그래서 비열은 B가 더 크다라는 거고. 그다음 몇 번? 7번? 자, 7번에 보시게 되면 질량이 같은 두 물체예요. 질량이 같은데 A, B가 접촉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A는 지금 몇 도 온도 변화가 나타나요? 80에서 30도니까 50도 내려갔죠. B는 10에서 30도니까 20도 상승했죠. 자, 그렇다면 질량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죠? 오케이. 질량이 같은 상태야. 온도 변화는 A가 더 커, B가 더 작아. 자, 이때 비열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작죠. 오케이? 온도 변화가 클수록 작죠. 자, 이거 봐봐. 비열 구하는 식이 비열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준 거잖아요. 근데 질량이 똑같잖아요. 지금 얘가 잃은 열의 양과 얘가 얻은 열의 양이 어때? 같죠? 열량이 똑같아요. 그럼 온도 변화가 큰 애가 얘가 클수록 얘는 작은 거죠. 그래서 A의 비열이 더 작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비열은 A가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뒤에 것도 싹 다 풀고요. 채점은 각자 해주세요.